자, 이제 시의 형식, 이 시의 형식을 좀 나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화일을 볼 때 보면은 바로 그냥 이게 이제 3번 화일이 될 건데요. 그냥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지만 선생님은 그 전에 촬영했던 거가 지금 촬영했던 게 시간 차이가 몇 시간이 납니다. 이런저런 작업을 생각보다 지금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 차이는 없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이것들 하나씩 또 많이 바꿨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제 강의 촬영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예. 일단 땀은 나는데 예, 기분은 좋아요. 뭐 하나 끝냈으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시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형식.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 이제 틀을 뜻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형식을 뜻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딱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바로 운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운율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운율은 거의 대부분 아이고 여기 튀어나왔다. 네.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반복. 그러면 이 반복인데 이 반복되는 것에 따라서 운율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를 좀 볼 수 있어요. 이 내재율과 이제 외형률이 있는데 시 작품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만 느껴지는 그런 운율을 바로 뭐냐면 내재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외형률이다 그러면 바깥의 형태, 즉 형식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외형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특징. 자, 수능은 네 글자 국가고사가 되잖아요. 그럼 국가고사가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사람의 마음속에만 일어나는 내재율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재율과 관련된 것들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 외형률이 되는데요. 외형률은 크게 이제 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음은 똑같고 수, 보, 위 이게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외형률에서 중요한 요 세 가지 기준은 요것을 가지고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음수율 같은 경우는 글자 수의 반복이에요. 숫자. 그러면 수의 반복이 뭐냐면 3, 3, 2조, 3, 4조, 4, 4조, 7, 5조 하는데 이 3, 3, 2조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가실이 알고 있나? 예.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을 텐데 가실이 한번 선생님이 읊어볼게요. 가실이 있고 아니지. 가실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가실이 있고 그래서 3, 3, 2조가 된다 이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 수의 반복들이 3, 3, 2조로 볼 수 있겠고 3, 4조 같은 경우 4, 4조는 거의 비슷하게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창이 세 글자, 밝았느냐 네 글자, 노고질이 네 글자, 우지진다 네 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잠깐 어떤 시 제호 작품의 초장을 외워봤는데 거기에서 글자 수들이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에 반복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7호조. 이 7호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볼 때 보면은 아마 이제 조선조 거의 끝나고 일제치하 때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 보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음보율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보라는 것은 이제 호흡 단위로 이제 끊어 있는 거야. 한 줄을 몇 개로 끊어 있느냐에 따라서 3음보와 4음보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야. 3음보 같은 경우 한 개의 줄을, 한 개의 행을 하나, 둘, 셋. 4음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 세 개로 나눠지는 것을 3음보와 4음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3음보에는 고려가요, 경기체가 민요가 있고 4음보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신에는 요것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학에는 고전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이제 고전문학사 시가 쪽을 작년에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아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능에는 요 시조와 가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시조와 가사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는 게 좋을 것이고 그 다음 내신이다 그러면 뭐 다 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음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음일 같은 경우는 어떤 소리, 즉 글자들의 위치 반복인데 자, 요건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이게 시에서의 하나의 행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한 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행이 있다 이 소리야.
그래서 같은 소리들이나 같은 글자들이 처음에 온다 그래서 머리 두를 사용해서 두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의 행글 중에, 이 행글 중에서 이 허리 요자를 사용해서 중간에 같은 소리나 글자들이 오는 것을 요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끝에 오는 소리들, 이건 이제 다리 각자를 사용해서 가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그 현대시에서는 굳이 요 둔과 요운을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이 가군만 신경 써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 지워지는 거야, 이거 도대체?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의 형식 중에서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게요. 표현상의 특징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화자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청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할 테니까 좀 보세요. 화자가 시 작품 상황 속에 드러났다 그러면 드러난 화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드러난 화자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나 또는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이 알파를 통해서 무엇을 확보할 수 있냐면 정서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황 또는 정서 대응 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때 나 또는 우리 중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 또는 우리가 작품 속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청자와 화자와의 관계 기준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청자가 작품에 없어. 그러면 화자 혼자 떠들게 했잖아. 그러니까 독백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청자가 있는데 말을 안 해. 즉 화자가 계속 청자한테 말을 거는 방식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야, 말 좀 해. 말 좀 해. 이것 좀 얘기 좀 해봐.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끝났습니다. 세 번째, 청자도 있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대화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화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정철 선생님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중에서 그렇죠. 이 송미인곡이 대화체로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시의 그 표현상의 특징 중에서 이야기를 해볼 때 보면은 선생님이 써놓은 게 수사법, 성경후정, 시선의 이동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사법도 지금 선생님이 촬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3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만 공부할 때 별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 성경후정 같은 경우 볼 때 보면은 먼저 작품의 상황, 경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서, 대응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후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시선의 이동이 있는데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쳐다볼 때 멀리 있는 것을 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것을 보거나 또는 왼쪽에 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으로 보거나 여러분들은 반대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화자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선의 이동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바라보는 곳만 달라지느냐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화자가 여기에서 조기를 보고요. 여기에서는 조기를 보고요. 여기에서도 조기를 볼 수 있겠지. 여러 가지 군데 화자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바라보는, 즉 볼 수 있는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화자의 시선의 이동이다라고 할 때는 화자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화자가 공간적 배경 1, 2, 3, 4 이런 식으로 변화돼서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도 있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의 형식, 내용 이렇게 끝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작품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이것은 중요하다. 그거니까 요것 때문에 요거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